배럴당 104달러 88센트.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배럴당 가격입니다. 6주 전에는 72달러였습니다. 지난달에는 126달러를 찍었습니다. 오늘 아침 백악관의 발표 하나로 또 뛰었습니다. 이것은 상품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전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이라는 언어로 말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주유소에서 내는 돈, 장을 볼 때 내는 돈, 이번 겨울 난방요금, 그 모든 것이 방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라 불리는 폭 34km의 수로 하나로 귀결됩니다. 지구상 어디서든 소비되는 석유 5배럴 중 하나가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통로를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앞으로 30분간 지구 반대편의 해상 봉쇄가 어떻게 모든 것의 가격을 바꾸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이 위기는 매 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석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왜 수로 하나가 세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 석유는 전 세계 단일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즉,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같은 전쟁이 서울, 라고스, 상파울루의 주유소 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6년 2월,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72에서 7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를 흡수하고 있었고 각국 중앙은행들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합동 군사작전,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수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조선 통행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첫째 주가 끝날 무렵 해협 통행량은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95%. 이미 몇 주 전부터 분쟁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던 석유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은 100달러. 그리고 3월 둘째 주 배럴당 126달러를 찍었습니다. 126달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공급 충격을 넘어섰습니다. 1970년대 석유 금수 조치 이후 그 어느 시점보다 높았습니다. 3월 11일 국제에너지기구는 50년 역사에서 단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원국들의 전략 비축유에서 4억 배럴을 동시에 방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긴급 석유 방출이었습니다. 4억 배럴. 엄청난 것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평상시 흐르는 양의 약 20일치에 해당합니다. 20일. 세계가 자신에게 준 완충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도 아닙니다. 20일. 방출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격이 고점에서 완화되었습니다. 4월 초. 파키스탄이 중재한 휴전이 8일 발효되면서 브렌트유는 약 94달러로 후퇴했습니다. 시장이 숨을 쉬었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슬라마바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관리들 간의 21시간 고위급 협상. 거의 50년 만에 첫 직접 회담이었습니다. 21시간. 합의 없음.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를 기해 미국 해군은 모든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브렌트유 8% 상승. WTI 5조 6% 상승. 단 하나의 거래 세션에서 둘 다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석유 시장은 방금 앞으로 9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배럴당 100달러의 석유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 숫자가 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한계선입니다. 석유가 감당 가능한 투입 비용이 되기 멈추고 시스템적 위협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100달러를 넘으면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국면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100달러를 넘으면 개발도상국의 연료 보조금 체계가 붕괴됩니다. 100달러를 넘으면 이미 스트레스를 받던 공급망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IMF에는 간단한 모델이 있습니다.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세계 GDP 성장률이 약 0, 2에서 0, 5% 감소합니다. 우리는 72달러에서 오늘 104달러가 되었습니다. 32달러 상승입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는 연쇄 반응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을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경유가 더 비싸집니다. 경유는 원유에서 정제되기 때문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상품을 운반하는 모든 트럭의 운행 비용이 오릅니다. 바다를 건너는 모든 선박의 비용이 오릅니다. 원유의 직접 파생물인 항공연료를 태우는 모든 비행기가 그 비용을 항공권 가격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료입니다. 질소 기반 비료.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먹이는 종류의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집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석유와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석유가 급등하면 가스가 급등합니다. 가스가 급등하면 비료가 급등합니다. 비료가 급등하면 마트의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이것은 전망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 인플레이션은 이 분쟁 이전에도 이미 높아져 있었습니다. 방금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LNG 차원을 더하면 위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LNG 수출은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물자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유럽은 지난 4년간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주요 대체 공급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타르 LNG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위기가 겨울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인데 유럽이 직면하는 것은 비싼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대안이 없는 잠재적 공급 위기입니다. 그리고 선박보험이 있습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계 무역에 보이지 않는 비용층입니다. 페르시아만 구역의 전쟁 위험 할증료가 급등했습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은 이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할증료를 수배로 올렸습니다. 그 비용은 운임에 더해집니다. 운임이 오르면 바다를 건너는 모든 제품이 더 비싸집니다. 결국 여러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4달러의 석유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가 전쟁에 의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표 없이, 경고 없이, 기한 없이,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이것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을 가장 세게 강타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들, 비축도 없고 대안도 없고 목소리도 없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전체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백한 패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유를 수입하고 자체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은 세계 모든 나라들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95%를 수입합니다. 한국은 중동에서 약 80%를 수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인 인도는 페르시아만 원유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한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은 분쟁 내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할인된 가격으로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왔습니다. 해상공세는 이제 중국 유조선을 미국 군함과 직접 충돌 경로에 올려놓습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 유조선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두 초강대국 사이의 화약고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해협에서 기술적으로 아직 휴전이 유효한 동안 이제 예상치 못한 승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우랄 원유는 이제 페르시아만 석유의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절박한 구매자들에게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러시아 에너지 수입이 하루 약 10억 달러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싱크탱크의 추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산술의 결과입니다. 서방은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봉쇄를 부과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러시아는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위기로 인해 매일매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봐야 할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떨까요? 사우디 석유 수출은 주로 페르시아만을 거쳐 북쪽으로 흐른 다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아람코의 동서 파이프라인이 우회로로 존재하지만 하루 500만 배럴 용량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2배 이상을 수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론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실제로는 이란을 가두는 것과 같은 지리적 조건에 부분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모든 주요 중앙은행들이 깔끔한 출구가 없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분쟁 이전에 이미 완강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주도하는 새로운 급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는 이를 고칠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석유를 더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정책을 바꿔서 봉쇄된 해협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인 것으로 통화적 해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교과서적 정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둔화하는 성장이 동시에 세계가 이 함정의 진정으로 빠진 마지막 때는 1970년대였습니다. 아랍 석유 금수 조치 이후 1970년대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10년을 가져다 줬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회 불안,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격변. 그 위기는 오펙이 금수 조치를 해제했을 때, 즉 인플레이션의 지정학적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만 해결되었습니다. 연준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 합의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흡수하는 나라들, 카메라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 나라들로 가보겠습니다. 세계에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가 약 45개국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그 수치는 더 높습니다. 90% 또는 그 이상. 이 나라들에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걸쳐 석유 충격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주유소의 높아진 가격이 아닙니다. 병원이 발전기 연료를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수도 펌프가 멈추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IMF는 이 나라들에 대한 영향을 비대칭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더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이를 흡수할 자원은 더 적고 구제를 요구할 정치적 목소리도 더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위기는 이미 기록적인 인도주의 상황 위에 덮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는 현재 2개의 동시 발생 5단계 기근, 식량 불안의 최고 분류 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4달러의 석유는 기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앙적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투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역사적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신뢰하지 않을 때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항공사, 해운사, 화학 제조업체, 이들의 주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이동시키고 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방금 오른 비용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 기업들, 엑슨, 쉐브론, 미국 셰일 생산업체들, 이들의 주식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비용은 대략 같게 유지되는 동안 그들의 제품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항상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 시장이 지금 가격에 반영하려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 답은 전적으로 다음 9일 동안 4월 22일 휴전 만료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 언론이 정밀 봉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이것이 이 군사작전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봉쇄가 해협 자체가 아닌 이란 항구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선박은 이론적으로 통과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해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란은 이미 해협 접근 수역 전역에 해상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미국 기뢰 제거함이 이제 그 수역에서 느리고 위험하게 작전 중입니다. 이란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부설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면서 그리고 연안 동굴에서 수분 안에 배치할 수 있는 수백 척의 소형 고속 공격정을 보유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해전에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통과를 잠재적 죽음의 함정처럼 느끼게 만들면 됩니다. 비대칭 전쟁. 이란은 미국 항모전단과 함대함으로 맞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집행 비용을 워싱턴에서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과소보도된 사이버 차원도 있습니다. 4월 초 FBI, CISA, 인사, 에빠, 미국 사이버 사령부 5개의 연방기관이 동시에 공동 권고문을 발령했습니다.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대상 수처리 시스템, 전력시설, 도시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펌프, 밸브,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이것이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의 모습입니다.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없을 때 캔자스 어딘가에 누군가가 수돗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장벽이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이란으로부터 검증 가능한 핵 양보 없이 봉쇄를 철회하는 것은 전 세계 적들에게 미국의 군사적 신뢰성이 단순히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패배시킬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것입니다. 이란에게 그 동일한 미국의 치명적인 군사 타격 직후에 미국의 조건, 특히 핵 제한을 수용하는 것은 포화 속에서의 항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어떤 정권도 그 이미지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 견제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신뢰성 함정에 갇혀 있으며 매일매일 견제하는 비용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대한 유사성이 이토록 불안한 것입니다. 1914년 여름, 유럽의 모든 강대국은 합리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들 모두 상대방이 먼저 눈을 깜빡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세계대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신뢰성을 위해 최적화하고 모든 오산이 다음 오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퇴출 비용이 진입 비용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정의 정의입니다. 세계대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측의 인센티브 구조가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주의를 요하는 방식으로 1914년과 운을 맞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차원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2월 공격으로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에 깊이 묻힌 시설들은 손상되었지만 과학자들, 설계, 폭격으로 없앨 수 없는 기관 지식,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 손상되었지만 존재하고 재래식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생존을 위해 강인함을 투사해야 하는 지도부를 가진 궁지에 몰린 정권은 국제관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구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봉쇄, 육아, 카운트다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어느 쪽도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무기를 놓고 어느 쪽도 벗어날 수 없는 지리 속에서 무력으로 수행되는 협상입니다. 배럴당 104달러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 협상이 실패할 확률을 가격으로 매기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배럴당 104달러의 석유와 9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있는 세계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시나리오 1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안에 동의한다. 봉쇄가 해제된다. 유조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 시나리오 2 휴전이 붕괴된다. 전투가 재개된다. 봉쇄가 포위전이 된다. 그리고 세계는 전례 없는 영역에 진입한다. 방출할 비축량도 남지 않고 보이는 외교적 출구도 없는 시나리오 3.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무것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합의도 전투, 재개도 없이 휴전이 만료된다. 봉쇄는 계속된다. 가격은 높게 유지된다. 세계는 장기적인 관리된 위기 상태에 진입한다. 관리된 위기는 경제학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명확한 해결책 없이 무기한으로 고통스러운 2월 28일 이전에 세계가 묻지 않던 질문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무기가 된다면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호르무즈를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식료품 계산서가 예상보다 높을 때 호르무즈를 생각하십시오. 이번 겨울 난방비가 치솟을 때 호르무즈를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이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시가 아닌,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세계 반대편의 폭 34km 수역에서 9일, 이것이 우리를 합의와 재앙 중 어느 것이 될지 알게 되는 것과 구분하는 전부입니다. 저는 모든 전개 상황을 추적할 것입니다. 구독하십시오. 알림벨을 누르십시오. 다음 업데이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그널 사이퍼 랍입니다. 계속 정보를 파악하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